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디사랑병원의 변재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대사성 질환 중에 요즘에 부쩍 환자들이 늘어나는 통풍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통풍이 없었던 건 아닌데 정도는 심했지만 환자층이 많지는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통풍의 치료약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증상이나 상태가 심한 분들은 덜한데 환자는 많이 늘어났거든요. 통풍 환자가 늘어난 이유하고 관리 요령이나 치료법, 예방법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통풍은 어떤 질환인가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이제 핵산을 포함한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핵산의 성분 중에 하나가 퓨린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퓨린이라는 요소가 분해가 되면은 요산이 됩니다. 요산은 차에 새가 똥을 넣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하얗게 마르거든요. 그 하얗게 되는 게 그 요산이고요. 척추동물인 경우에 우리 같은 이제 사람도 척추동물이니까 소변을 보게 되면 오래된 소변기 같은 경우에 하얗게 찌꺼기 같은 게 끼는 게 있는데 그게 요산이거든요. 그런 요산이 퓨린의 대사 과정 중에 너무 과하게 생성이 되든지 아니면 소변으로 배설이 잘 안 되는 경우에도 몸 안에 혈액 안에 요산이 많이 침착이 되는 고요산 혈증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장기간 지속이 되면은 혈액에 있는 요산이 우리 몸 어딘가에 침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침착이 제일 많이 되는 부위는 관절 부위고 더 심한 경우에는 신장 같은 데 결석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정형외과 입장에서 보면은 대부분 오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관절, 특히 대부분 흔하게 시작이 되는 부위가 엄지발가락 같은 경우에 갑자기 붓고 아프고 열이 나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통풍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통풍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원인은 유전적인 원인이 제일 큽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 중에 통풍이 있는 분이라면은 그 자식들의 통풍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통풍은 여자들보다는 남자들한테 월등히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남자인데 아버지가 통풍이셨다고 하면은 통풍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식습관이 바뀌면서 기름지고 육류를 많이 먹게 되졌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핵산이 많이 들어있고 그 안에 있는 퓨린이 대사가 되면서 요산이 많이 형성이 되는 원인이 요즘에 가장 큰 원인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풍은 어떤 증상과 특징이 있나요? 일단 혈액 검사를 했을 때 환자가 증상이 없이도 그 혈액 검사상에 요산 수치가 높은 경우가 있는데 보통 7.0보다 높으면 우리가 고요산 혈증이라고 하는데 증상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혈액 검사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위가 엄지발가락, 관절이 붓고 아프고 뻘겋게 발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엄지발가락이 아니어도 신체 큰 관절, 예를 들면 무릎이 됐든 어깨가 됐든 발목이 됐든 가끔 귀 같은 데도 통풍이 생기는 분들도 저희도 경험을 하는데 대부분 관절에 염증을 동반한 통증이 생기면은 일단 통풍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통풍은 일단은 그 병원에 오게 되면은 감별을 해야 될 게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 환자가 감염인지 통풍인지 구별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풍을 진단 내릴 때는 꼭 그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통풍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퓨린이라는 물질이 과하게 체내 흡수가 되면서 거기에 대사산물로 인한 요산이라는 물질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요산 수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은 퓨린이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체중이나 비만인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젊은 층에서도 일단 체중 관리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혈액 내에 요산 수치가 높다면은 그 요산 수치를 낮추는 치료가 필요한데 만약에 병원에 이제 환자분이 그 통증으로 인해서 왔다면은 처음에는 요산 수치를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통증을 조절해 주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통풍의 급성 통증인 경우에는 진통제를 콜친이라는 약을 쓰게 됩니다. 그거에 동반돼서 스테로이드 약을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요산 수치를 떨어뜨리게 되는데 요산을 떨어뜨리는 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몸에서 요산을 생성을 억제하는 약이 하나가 있고요. 요산을 배설을 촉진하는 약 두 가지가 있는데
있는데 생성을 억제하는 약은 대표적으로 알로프리놀이라고 있고요. 요산 배설제로는 유리논이라는 약이 있는데 요즘에는 생성 억제제 중에 페브릭 같은 좋은 약들이 있는데 그런 약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하나를 먹어도 되니까 사실 치료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고 일단 평상시에 고요산 혈증이 안 되게 체중 관리를 하거나 음식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퓨린이 많은 음식을 안 먹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퓨린이 많은 음식은 주로 내장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곱창이나 이제 대창 같은 그런 것들이 되게 그거 이외에도 생선 중에서도 등푸른 생선이 있고요. 술 중에서도 발효주 같은 게 퓨린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것을 좀 자제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퓨린이 상대적으로 적은 음식이라고 하면은 단백질로서는 달걀이나 우유 제품 같은 것 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곡물인 경우에는 도정을 한 이제 쌀이나 빵류 같은 경우에 퓨린이 좀 적을 수가 있고 과일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야채도 퓨린이 좋기 때문에 식사를 균형 있게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야채류를 골고루 드시는 것이 통풍을 관리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